대부분의 남성들은 내면을 갉아먹는 조용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자신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 나은 누군가로 대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혹은 더 끔찍하게도 사랑하는 여자의 인생에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욕망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다정해야 하고 세심해야 하며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하고 직관에 반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설득해야 하고 먼저 키스를 갈구해야 하며 그녀의 관심을 얻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행동한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당신은 규칙조차 모르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녀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공백과 기대감의 심리를 이해하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픽업 기술이 아닙니다. 진실은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적나라한 엑스레이입니다. 지금부터 분석할 내용을 무시하기로 한다면 당신은 그저 그녀가 의무감에 받아들이는 남자로 남을 뿐 결코 그녀가 절망적으로 갈망하는 남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분석이 끝날 때쯤 관계의 미지근함을 걷잡을 수 없는 강렬한 전기적 긴장감으로 바꿔놓을 정확한 심리적 스위치를 공개할 테니까요. 이는 오직 자신의 가치를 지배하는 남자들만이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근본적인 오류는 교환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남자는 유혹에 역하게 뛰어들 때 자신이 그녀의 욕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마치 자신이 시동을 걸어야 하는 엔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칼 융이 아니마와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암시했듯이 여성의 욕망은 이미 존재하는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자격과 권위의 자극 앞에서만 요동칩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유혹, 즉 그녀가 당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로 다가갈 때 당신은 그녀가 매력적인 유혹자가 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성은 본성적으로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는 굶주린 남자를 감지하도록 훈련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레이더가 있습니다. 파티에서 첫 키스를 조급하게 갈구하고 즉각적인 인정을 바라는 그 남자는 자신의 가치가 그녀의 승낙에 달려있다고 세상에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판결을 내립니다. 파티에서 첫 키스를 구하는 방식만 봐도 그 남자가 잠자리에서 어떨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조급함은 목적 달성에만 급급한 남자를, 분위기를 조성할 줄 모르는 남자를 폭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장인과 결핍의 노예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조급함은 매력의 독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식탁 위에 식어버린 빵이 아니라 여전히 오븐 속에서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 빵을 가장 원할까요? 예열의 예술에는 현대 남성들이 즉각적인 만족을 쫓느라 완전히 잊어버린 장인의 솜씨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를 초대하기 전에 분위기를 예열하고 키스하기 전에 키스를 예열하며 당신의 헌신을 바치기 전에 관계를 예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대감을 조성하고 마침내 일어날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공백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녀가 원하도록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가 지적했듯이 간헐적 보상은 지속적인 보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이 언제든 열려있는 관심의 뷔페라면 그녀는 식욕을 잃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 들어가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쟁취해야 할 상장이 되어 갈망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심층 심리학에서 권력의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누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녀의 성적인 관심을 애원하는 프레임입니까? 아니면 그녀가 당신의 존재를 갈망하는 프레임입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여성도 자신이 갈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며 반발할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뉘앙스가 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존경하는 남자에게 원해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갈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불쾌한 침해입니다. 그렇기에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은 폭력이지만 가치가 높은 남자의 절제된 욕망은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성은 섹스를 즐기지 않거나 그저 거래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제한된 경험 속에서 그들은 한 번도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친밀함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사주고 설득하고 안정감을 교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평행 현실도 존재합니다. 환상을 자극할 줄 아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허락하며 그에게 매달리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라는 언어를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부양자가 안정감을 제공하는 동안 욕망을 일깨우는 남자는 그녀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육체적 능력이라는 미로에서 길을 잃습니다. 욕망의 열쇠가 기계적인 기술이나 생물학적 특징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산업과 남성의 불안감이 키워온 크기나 지속력에 대한 신화입니다. 하지만 인류학자 헬렌 피셔가 잘 보여주었듯이 흥분의 심리학을 분석해보면 여성의 가장 강력한 성감대는 다리 사이가 아니라 귀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은 그 어떤 기술적 능력보다 무한히 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한 남자가 침대에서 올림픽 선수처럼 훌륭할지라도 서론을 쌓을 줄 모른다면 만남이 있기 몇 시간, 며칠 혹은 몇 주 전에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법을 모른다면 그의 행동은 그저 영혼 없는 체조에 불과하며 결국 잊혀질 것입니다. 현대 남성의 비극은 오직 존재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행동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패턴을 관찰해 보십시오. 왜 여성들은 대개 일반적인 포르노를 멀리하고 심지어 매우 어두운 내용일지라도 로맨스 서사를 선호할까요? 그들은 맥락의 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 남자, 자신의 존재를 알아챌 이유가 전혀 없는 남자가 어느 순간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자극을 받습니다. 먹잇감을 선택하는 포식자의 그 배타성이 바로 심리적인 촉촉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욕망의 모순입니다. 여성은 나쁜 남자를 원합니다. 그가 위험, 독립성, 그리고 도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충성심을 줄 수 없는 나르시시스트로 밝혀질 때 고통받습니다. 반면 착한 남자는 평화를 제공하지만 불꽃을 주지는 못합니다.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드는 그 불확실성의 불씨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은 당신이 어느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환상 속에서는 그녀를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야수이면서 현실에서는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남자가 되는 것. 이는 기꺼이 배양하려는 사람이 드문 위태롭지만 성숙한 심리적 균형을 요구합니다. 꺼지지 않는 그 욕망을 일깨우려면 기대감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기술을 숙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적게 약속하고 많이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혹의 세계에서는 규칙이 다릅니다. 당신은 환상 속에서 과하게 약속하고 그 다음 현실에서 그것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약속은 그곳에 공중에 떠 있어야 하며 거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기대에 못 미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 순간에 놀라게 해주는 쪽을 택합니다.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성의 욕망은 약한 불에서 천천히 요리됩니다.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도착했을 때 맥박을 요동치게 만드는 단어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당신과의 모든 상호작용이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당신의 메시지가 그저 상태 보고나 그녀의 하루에 대한 공허한 질문뿐이라면 당신은 흥미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이 더 이상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 진짜 의미는 대개 그와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부재는 곧 욕망의 죽음입니다. 친밀한 교류란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종족의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낳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퍼포먼스는 당신이 그녀를 만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떤 향기를 풍기는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미묘함을 읽어내는 독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정밀 엔진을 세팅하는 정비사처럼 말입니다. 자극을 시험해보고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스치듯 닿는 감촉, 침묵, 그녀가 시선을 거두기 전에 먼저 거두는 시선, 이것이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바다의 역학입니다. 강하게 부딪히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으면서 관심에 목마른 강아지처럼 밀어붙이고 압박한다면 그녀는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듬을 주도하는 사람이 당신이라면 다가갔다, 멀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녀는 채우고 싶어 안달나는 공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의무적인 섹스는 남성들이 도전적인 존재이기를 포기하고 집안의 가구 중 하나로 전락했을 때 빠지는 함정입니다. 존경이 없다면, 당신이 정한 경계선에서 우러나오는 감탄이 없다면 욕망은 그저 증발해버립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하는 변곡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욕망에 타협할 수 없는 토대인 존중입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여성이 자신이 존경하지 않는 것을 원할 수 없고 자신을 시험하지 않는 것을 존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마치 아이에게 하듯 말하거나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친밀한 삶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여성은 결코 당신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냉혹한 생물학적 진실이며 착한 남자들은 자신의 굴복이 외로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워서 이를 극단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진실 중 하나입니다. 현대 남성은 바보가 되는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관심 부스럭이라도 얻기 위해 기꺼이 짓밟히고 휘둘리며 조롱당합니다. 그들은 존엄성을 희생하는 것이 곁에 머물 수 있는 대가라고 믿지만 현실에서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기피제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여성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떠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한계를 설정할 줏대가 있는지 보기 위해 은밀한 심리적 시험을 던집니다. 당신이 권위를 가진 남자인지 아니면 그저 또 한 명의 추종자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화를 내고 떠날까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는 흥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그녀가 당신을 지배할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할 수 있겠냐고 묻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녀는 당신이 그 누구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 가정합니다. 욕망은 양극성에서, 두 반대되는 힘 사이의 긴장감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그녀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끊임없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양극성은 사라지고 그와 함께 불꽃도 사라집니다. 당신은 기꺼이 조금은 까칠해질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가져야 하며 그녀가 손가락을 튕긴다고 해서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문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남자만이 그녀가 방 안에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남자입니다. 이러한 존중 부족의 현상은 남성의 자존심을 찢어놓는 주제인 외도에서 가장 어두운 정점에 달하지만 우리는 이를 냉정하고 임상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은 그녀가 복수를 위해 혹은 자신이 그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현대 여성의 현실에서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쾌락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른 남자가 당신은 키우지 못했거나 키우려 하지 않았던 욕망을 그녀 안에서 일깨웠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녀 때문에 울거나 관심을 애원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이 존경하고 갈망하는 누군가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때로 남편과는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섹스를 하지만 애인과는 항상 순수한 욕망으로 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육체적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느끼게 해주지 못한 경험을 위해 자신의 안정, 가정을 넘어 아이들의 평화까지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립니다. 왜 그 남자는 그것을 만들어냈고 당신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갈망의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이 감히 긋지 못했던 경계를 확실히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녀의 인생을 고쳐주려 했던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환상 속에 머무는 남자였습니다. 의무감의 남자에서 벗어나 욕망의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내로 거듭나야 합니다. 억지로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와 규율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존경을 이끌어내는 남자 말입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몸을 가꾸고 공부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책임을 다하며 강철 같은 성격을 벼려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남자는 많은 여성과 함께할 선택권이 있지만 대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충성심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힘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서 섹스를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모두에게 원해지면서도 누구와 그 에너지를 나눌지 스스로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녀가 항상 당신을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그녀가 잃기를 두려워하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심리학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 부르는 공백을 형성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여성이 항상 당신을 생각하게 하려면 그녀의 마음속에 당신이 물리적 존재나 끊임없는 메시지로 채우지 않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 특히 여성의 뇌는 수수께끼를 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책이라면 하루에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휴대폰이 울리자마자 답장한다면 수수께끼는 풀린 것이고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사회학자 게오르크 지메리 비밀에 대한 분석에서 잘 설명했듯이 사물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하기 어려울수록 비례하여 상승합니다. 신비로움이 없다면 호기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없다면 욕망은 정체됩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남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가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만큼 흥미롭고 요구사항이 많은 세계 말입니다. 평범한 남자의 오류는 관심이 대량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통화라고 믿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원이어야 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그녀가 아는 가장 현재에 충실하고 가장 세심하며 가장 남성적인 남자가 되십시오. 하지만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사라지십시오. 침묵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녀가 질문하게 만드십시오.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그녀가 당신의 프로필을 확인하고 당신의 메시지를 다시 읽고 결국 그녀가 먼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쫓고 쫓기는 자연스러운 역학에 대한 존중입니다. 당신이 모든 공간을 차지해버리면 그녀는 숨이 막힐 것입니다. 바다처럼 물러나면 그녀가 해변에서 당신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그 부재 속에서 건강한 집착이 싹 틉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그녀가 당신에게 자신의 환상을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학의 진정한 장인이 되려면 욕망이 권력과 헌신의 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친밀함 속에서 그녀가 당신에게 항복하게 하려면 먼저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느껴야 합니다. 일상에서 휘둘리고 말도 안 되는 부탁에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목표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하는 남자는 나약함을 투사합니다. 그리고 나약함은 욕망의 해독제입니다. 매력의 심리학은 여성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단단한 바위, 즉 안정적인 기준점을 찾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녀의 떼쓰는 행동에 당신이 무너지거나 그녀가 아주 작은 불만을 보였다고 해서 당신의 계획을 바꾼다면 당신은 그 단단한 바위에서 벗어나 늪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력을 잃더라도 당신이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함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진정한 성적 개방을 이끌어냅니다. 많은 남자들이 나쁜 남자가 되는 것과 학대자가 되는 것을 혼동하지만 이는 현실과 완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남자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깊이 보호하고 사랑하지만 자신의 기준에 있어서는 무자비합니다. 내 공간에서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경계를 설정할 때 그녀는 다른 눈으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보다 당신 자신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존경의 불꽃이 켜집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녀에게 당신의 존재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잔인해서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있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훈련하고 노력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단순한 관계보다 더 큰 사명을 가진 남자는 자연스럽게 자석 같은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그녀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최고라는 것이 명백하도록 살아가고 그 기준에 부합하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은 그녀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투자 심리학의 깊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공짜로 얻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며 시간과 노력 감정을 투자한 것만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녀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며 그녀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다면 당신은 성취감에서 오는 도파민을 그녀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일관성과 헌신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관심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그녀의 마음은 그 노력을 정당화하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면 이 남자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분명해. 반대로 당신이 항상 제안하고 항상 계산하고 항상 운전하며 항상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그녀는 당신의 절박함을 지켜보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절박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항상 당신을 생각하게 하려면 투자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거나 가급적이면 그녀 쪽으로 기울어져야 합니다. 그녀도 제안하게 하십시오. 오늘 왜 평소 시간에 전화를 안 했는지 그녀가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패턴을 깨십시오. 욕망은 본질적으로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긴장감입니다. 당신이 그 긴장감을 너무 빨리 해결해버리면 욕망은 죽습니다. 주인공이 1장 만에 모든 것을 얻어버리는 책과 같습니다. 아무도 그 나머지를 읽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계속 읽고 싶어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그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사명, 당신의 일, 당신의 훈련,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이 신성한 자리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일정 속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빈자리는 당신이 매 순간 곁에 대기하고 있을 때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가치의 역학은 퍼포먼스에 대한 신화와 날 것 그대로의 감정적 연결을 대면하게 만듭니다. 많은 남자들이 침실에서의 기술에 집착하지만 현실에서 최고의 섹스는 침대에 닿기 훨씬 전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심리치료사 에스테르 페렐이 제안했듯이 에로티시즘에는 일정한 타자성이 필요합니다. 파트너가 자신을 연장한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느낌 말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측 가능해지고 너무 착해질 때 당신은 매혹적인 타인에서 벗어나 집안 풍경의 일부로 전락합니다. 탐욕스러운 욕망을 일깨우기 위해 그녀는 당신의 본연의 모습, 당신이 열정을 쏟는 일에서 빛나는 모습, 다른 남자들에게 존경받는 모습,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매력이라는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하는 방아쇠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된 관계에 있고 욕망이 식어버렸다면 10중 8구 당신은 그녀가 처음 만났던 그 남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은 편안해졌고 경계선을 긋는 것을 포기했으며 마치 엄마에게 하듯 그녀의 승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그녀에게 꽃을 사주거나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로맨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당신의 남성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체육관으로 돌아가고 당신의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는 다시 아니오라고 말하며 애정을 구걸하는 짓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욕망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논리로는 여성이 당신을 원하도록 설득할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당신이라는 존재의 절실함을 그녀가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스로를 강력한 남자라 느끼기 위해 그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챌 때 그녀의 심리 속에서 합선이 일어나고 당신이 수년간 보지 못했던 강렬함으로 흥미가 다시 살아납니다. 욕망의 건축물은 로맨틱한 제스처가 아니라 남성의 규율과 절제라는 척추 위에 세워집니다. 심층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남자를 나약한 존재, 즉 외부의 어떤 자극 앞에서도 에너지를 흩뿌리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스는 위험할 수 없는 남자, 즉 힘과 권위 행동력을 갖추지 못한 남자는 덕이 있는 남자가 아니라 그저 무해한 남자일 뿐이라고 종종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해함이라는 것은 비록 부드러움이나 플라토닉한 안정감을 줄 수는 있을지라도 성적 욕망에 있어서는
해독제와 같습니다. 여성이 당신을 끊임없이 집착적으로 생각하게 하려면 당신이 현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에로틱한 절제라는 개념, 즉 그녀를 깊이 갈망하지만 그녀를 전혀 필요로 하지는 않는 능력으로 해석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굶주린 자처럼 덤벼들지 않으며 행동할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고 긴장감에 절정해서 기꺼이 물러날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최면에 가까운 자신감을 투사합니다. 이것이 전략적인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냥꾼과 애정의 찌꺼기를 구걸하는 청소부의 차이입니다. 권위를 세우는 이 과정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고되고 본질적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그것은 사내와 아이를 구분짓는 모래알 같은 것들입니다. 몸이 자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일어나는 것, 마음이 값싼 도파민으로의 도피를 찾을 때 공부하는 것, 그리고 칭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도 약속한 바를 지키는 것. 그 내면의 일관성이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권위의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력과 목적의식의 향기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단련하고 노력을 통해 육체적 성전을 돌보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확장한다면 당신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그 권리 자체로 가치 있는 남자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관계 유지의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남자가 되었을 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의 시스템에서 사라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본질적인 것이며 당신의 삶은 그녀가 있든 없든 그 자체로 묵직한 무게감을 지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자신의 사명 안에서 완전해져 그녀가 떠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머물러야 한다는 가장 깊고 생물학적인 필요성을 느낍니다. 진정한 욕망은 자유와 존중을 먹고 자라며 결코 필요성이나 애원의 사슬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녀가 항상 당신을 생각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떠날 때 남겨지는 빈자리가 너무도 커서 오직 당신이 돌아온다는 기대감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만드십시오. 남성의 심리와 매력의 역학에 대한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진리를 통합해야 합니다. 유혹은 고립된 사건이나 조작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여성이 당신을 강렬하게 원하고 당신의 이미지가 그녀의 마음속에 영구히 자리 잡는 것이라면 당신은 생각할 가치가 있는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삶이 관계를 뛰어넘는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정확히 지적했듯이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며 그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야말로 진화가 설계한 가장 강력한 최음제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얌전히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착한 남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감히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고 프레임을 설정하며 존중과 감탄이 쌍방향이 아니라면 기꺼이 혼자 걸어갈 수 있는 남자가 되십시오. 바다의 비유가 당신의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강렬하고 힘있게 헌신하되 기꺼이 물러날 줄 아는 지혜와 의지력을 가져 공백과 침묵이 그녀의 상상 속에서 마법을 부리도록 하십시오. 존경받는 남자가 되겠다는, 진정한 의미의 사내가 되겠다는 헌신은 무거운 짐이지만 진정한 자유를 부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처럼 목소리가 갈라지고 피로가 판단력을 흐리며 세상이 당신의 규율을 무너뜨리려 공모하는 듯한 날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들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여성들이 원할 뿐만 아니라 우러러보는 성품이 벼려지는 곳은 바로 그 꺾이지 않는 끈기 속입니다. 기대감을 통해 환상을 만들어내고 강철 같은 경계를 설정하며 감정적 투자를 지배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만의 개인적인 힘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대체 가능한 선택지에서 벗어나 생물학적이고 감정적인 필수품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사과하고 남성다워지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평범한 남자들로 포화 상태입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되지 마십시오.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남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능력 때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내면의 불꽃을 키우고 당신만의 시간을 존중하며 세상 전체가 당신의 결단력의 무게를 느끼게 하십시오. 이제 그림자를 쫓는 일은 그만두고 스스로의 중력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유지시키는 태양이 될 때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 당신 스스로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가 되십시오. 욕망의 장인 정신은 당신 스스로에 대한 주권에서 시작되고 또 끝납니다.